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1월 18일 밤 11시에 이 스테이블 코인 200만 개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면서 리플 코인 재차 반등력을 가져왔습니다. 자, 토요일 날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크게 달라졌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가격 변동이 생겼다. 자, 가격의 이상 변동이 생기면서 시장에서는 리플 코인이 하방 압박을 많이 받는 요인으로 꼽았지만 물론 이 요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리플 코인이 많은 상승력을 보여준 그 부분에서 조정 구간을 받아오고 있는 모습을 현재 시간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 변동이 이상이 생겼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 코인 앞으로의 움직임이 추가적인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코인 이전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리플과 이더리움은 추월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리플이 이더리움의 시총을 추월한다. 자, 엄청나죠? 자, 같은 1세대 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했을 때, 그리고 리플 코인은 여전히 1,000원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같은 1세대 코인에도 불구하고 리플 코인만 유독 못 올라가는데, 물론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압박하면서 상승력을 제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리또속이다. 리플로 투자를 하게 되면 기회비용을 잃는 짓이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4,500원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시총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 이전에 말씀드렸던 가격 이상이 생겼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리플 CTO가 이야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이상의 현상을 해명했다. 리플은 이때만 하더라도 6% 하락을 갖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1월 18일 오후 3시, 4시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오다가 지금은 다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가격 변동이 생겼던 건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 이유거든요. 자, 리플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일시적으로 1대1 페그에서 벗어나면서 리플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였습니까? 리플 가격의 상승의 상호작용 때문에 해당되는 페그의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이 부분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러한 부분으로 재차 반등력을 높여주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또한 추가적으로 발행하면서 확실한 시장의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4,500원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이게 오늘 하루의 움직임의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하락했다가 횡보했다가 재차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경험, 그러니까 횡보 라인을 가져올 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경험 여러 번 있었죠. 자, 지난 12월 달 어땠습니까? 여기 4,000원을 터치하고 재차 3,000원, 다시 4,000원 터치하고 재차 3,000원. 이러한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1월 달 들어오면서 상승력의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움직였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그 부분이 이제는 날개를 달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력을 높였죠. 자, 우선 리플 코인의 모멘텀 뭐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CBDC를 같이 개발하고 있죠. 이 CBDC라는 게 뭐냐면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게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젠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 또한 이 부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부분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근데 이 부분이 가격 변동이 생기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큼 중요한 요소거든요.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브릭스 연합이 발생이 되면서 이 브릭스 연합은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사우디까지도 미국의 최대 우방 국가인 사우디까지도 브릭스 연합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다 보기 때문에 달러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 금융시장의 직접적인 연결을 보여준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과 함께 흘러간다. 이러한 부분이 1월 20일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이 발표가 되는 시점에 기대감 때문에 이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자, 주식시장의 상장과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의 기대감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기대감, 이 세 가지의 충분한 기대감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불현듯 갑자기 나타난 해당되는 모멘텀이 아닙니다. 1,000원대 밑에서부터 이러한 모멘텀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도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건 SEC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니프를 압박하면서 시장의 상승력을 못 동원하게 만들었죠. 근데 11월 달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SEC 위원장을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SEC에 잘라버리는 그 부분과 함께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 자산, 코인 시장을 이용하겠다. 이러한 공약들을 내걸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높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1달러도 돌파, 2,000원도 돌파, 3,000원도 돌파, 현재 4,000원 돌파, 현재는 5,000원 라인까지 이렇게나 상승력을 계단식으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 현재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의 대응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하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기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매매 대응 전략과 비중 관리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리면서 톡방에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도와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플 코인 단기적인 조정을 거친 다음에 5달러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저항선이 주목되고 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자, 같은 날짜로 5달러를 돌파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조정한 다음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정 구간이 있고 나서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플 코인은 그냥 급등시킨 적이 없습니다.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상승력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나 조정 구간에 나왔을 때 고래들의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나왔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어떠한 손바뀜이었는지 지난 12월 달에 엄청나게 길게 해당되는 횡보 라인을 갖고 왔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12월 20일 이날이었습니다. 12월 20일 날짜로 고래가 매도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이거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한 번 더 보시죠.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 코인을 1조를 팔았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2월 20일 날 나왔어요. 12월 20일 날 고래가 매도했다. 그러면 우리 개인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죠. 근데 1조를 매도했는데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매도하기는 했는데 누구한테 매도했다? 다시 고래한테 매도를 한 거. 다시 이 고래는 1조를 매수한 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죠? 고래들의 손이 바뀜을 말합니다. 손바뀜이 나타났다는 것은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죠. 대량 매매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블록 딜을 통해서 매매가 일어납니다.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재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단가에 매매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1조를 새롭게 매수할 만큼 확실한 매력적인 단가에 매매를
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월 20일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고래들은 계속 매수를 했다. 이게 12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고래들의 집중 매수가 이어졌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조정된 다음에 강력한 상승력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12월 29일 날 나왔죠. 지금 오늘 날짜 나왔던 1월 18일 날 나왔던 뉴스 보시면 고래들은 조정한 다음에 조정 구간이 다고 나서 어디까지 5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조정 구간을 가져오고 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계단식 상승력을 안정적으로 끌고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그들의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달려 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니플 코인은 한 달 새 50%나 급등했고 고래들의 대규모 거래가 이끈 랠리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래들이 대규모로 거래를 한다. 근데 고래가 시장가로 매수하신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개인들은 급하면 시장가로 매매하지만 고래들은 어떻게 매매합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집이라는 거 합니다. 자, 매집과 매수는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이 매집이라는 것은 확실한 저점 라인에만 매매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집했습니다. 그래도 횡보 라인을 갖고 왔던 이유가 바로 저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고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급등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는 변동성적인 박스권을 만들고 이후에 움직인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이 이렇게 고래라는 세력들이 니플 코인을 매매한 이유는 충분히 있겠죠. 어떠한 이유입니까?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자, SEC와의 갈등이 이제는 끝나간다. 디지털 자산의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SEC가 항소를 1월 16일 날 했지만 그 이후에 트럼프가 발언했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가져왔죠.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하에 SEC는 해당되는 소송 구간도 소송을 했던 부분도 취하할 것이고 완화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자, 이러한 멘트가 어떤 걸 가리키고 있습니까? 니플한테 항소를 했지만 이 부분이 끝까지 갈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 속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게 같은 1월 16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 로이터 통신에선 트럼프 행정부 하에 있는 SEC는 암호화폐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일부 소송의 철회 가능성 또한 내비쳤다라는 거. 그만큼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친 암호화폐 정책들을 내놓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자, 뉴욕타임즈에서는 뭐라고 하죠?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 참모에 행정명령 의견을 전달했다. 그중에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포함을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전략적 비축 자산 이게 바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왜 글로벌 1위 국가라고 했죠?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근데 달러와 똑같은 힘을 갖게끔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 무역을 하거나 국제적으로 거래를 할 때 달러로도 거래를 하지만 코인으로도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걸 만든다면 미국과 동맹 국가들, 수많은 동맹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비축해 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코인 시장이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해당되는 트럼프가 취임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승력이 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차트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제가 2021년도 월봉 보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월봉 때도 상승력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도 상승력이 높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로 그 바뀐 부분에 정권의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단가가 바로 2,000원대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SEC 위원장을 해당되는 게리 겐슬로 임명하자마자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니플의 모습을 보였죠. 이때 니토속이란 단어가 나왔고 기회비용을 버리지 말자
라는 말이 나왔던 게 이때입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은 트럼프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죠. 2024년 11월 달에 대통령 당선이 되고 12월, 1월, 그리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 1분기 내내 상승력을 가져올 거로 기대감은 왜 나옵니까? 트럼프가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확실한 친암호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들은 당연히 이러한 상승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냥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니까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대응 전략만 가져가면 되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제가 리플코인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링크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 전략도 함께 가자.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링크도 다 무료니까 먼저 들어와서 체크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한테 어떠한 힘을 가지게끔 만드는가? 자, 이 그것도 한번 보시죠. 자, 리플 해당되는 리플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전에 대규모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근데 어떠한 업데이트인지 보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내용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두 가지의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됐대요. 이 말인즉슨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면 리플은 어떻게 이용되느냐?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고 했죠.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이용되는 수수료 있죠. 그 수수료를 니플로 이용되고 이용된 니플은 소각되는 과정을 가져간다.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의 희소성의 가치가 높이 올라가게끔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니플의 ETF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처럼 변동성을 가져오는 건 이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의 똑같은 노림수였다. 어떠한 노림수냐? 보면 코인 시장 비트코인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ETF라는 것은 펀드입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긍정적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최저가를 만들까? 그 이유는 매집을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고래들은 가장 최저가의 매수 시점을 잡는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니플로 예를 들어 보면 니플은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죠. 모멘텀이 많다는 건 개인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보다 더 고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매집 구간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할까요? 아니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게 바로 고래들의 매집 방법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 하에 비트코인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움직임 또한 함께 나오고 있는 부분을 대비해서 니플은 이제 이더리움의 시총을 추월할 것이고 말 그대로 현 시대 대비 100% 이상 상승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17년도 초에 폭등 당시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어떠셨습니까? 지금처럼 변동성이 많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은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급하게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 비중 관리, 확실한 저점에 매수했으면 매도 시점도 잡아야 되겠죠? 매도 안 하고 그냥 들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점에 잡았으면 확실한 고점 라인에 매도해서 수익 구간 창출한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 구간 나왔을 때 재차 매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쪽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받아보시고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 또한 다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